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제가 아시는 분을 뵙게 됐습니다. 네, 그 불을 끄지 않고 그냥 이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파이만 영재고센터 수학과 담당하고 있는 이동현 원장입니다. 바쁘신 와중에 시간 내주셔서 찾아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갑자기 당황해요. 저희 학부모님을 한번 뵈서 제가 너무 놀랐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예비중학교 1학년 겨울학기 프로그램 설명회고요. 님, 저번 주부터 저희가 계획했던 내용 문자 막 보내긴 했는데 프로그램별로는 K모반 또 초등 설명회는 이미 끝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중학교 1학년, 내일은 중학교 2학년, 그리고 일요일 날은 영재학교반, 그리고 화요일 날 중학교 3학년 이렇게 학년별로 저희가 설명회를 계획했고, 사실 올해는 1월 달에 너무 큰 이슈가 있었거든요. 2028 대입 개편안이랑 그 다음에 사실 이 고교 학점제라는 게 굉장히 큰 이슈였었는데, 이게 확정되고 나서 저희가 확정된 안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설명회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영재학교랑 과학고뿐 아니라 특목고등학교 입시가 변할 때마다 그 변화되는 점에 대해서 안내를 드렸는데, 그 부분은 좀 중복되는 내용이라 빼고 오늘은 프로그램 설명회에 집중해서 안내드리겠습니다. 물론 필요하신 정보가 있으시면 학원에 전화 주시면 언제라도 상세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학원입니다. 파이만 영재고센터가 위치하고 있는 이 빌딩은 현재 2층하고 3층은 반포 파이만 고등부라고, 파이만이 다 같은 학원이거든요. 근데 이름은 반포 파이만 고등부라고 써서 저희 고등부가 2층, 3층 운영하고 있고, 1층은 저희랑 상관없는 스터디 카페. 현재 이곳은 영재고센터가 운영하고 있는 4층부터 7층까지 공간 중에 5층 스터디 카페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초등학생과 중학교 1학년이다. 그러면 대체적으로 4층과 5층 일부 강의실에서 구분하여서 저희가 수업하고 있고, 중학교 2학년, 중학교 3학년 아이들이 선행 과정 하고 있다. 그럼 이제 5층에서 보통 공부를 합니다. 6층하고 7층에서는 입시팀이라고 하여서 K모 라인업이나 영재학교 라인업, 과학고등학교 준비하는 아이들이 또 분류하여서 수업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그래서 금정 빌딩이라 하지 않고 2층부터 7층까지 저희가 다 하고 있어서 파인만 반포 빌딩이라고 이름을 바꿨습니다. 네이버에 그래서 파인만 반포 빌딩이라고 나옵니다. 저희 작년 아니고 올해 실적입니다. 2025학년도 영재학교 합격자 명단인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 아이들이 전부 다 이 지역 아이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제가 어저께 들었던 질문인데, 정말로 영재고센터에서 한 게 아니고 파이만 전체 실적 아닌가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 있으시더라고요. 이 공간에서 저희랑 파이널까지 다 한 친구들입니다. 중간에 만약에 이탈했다고 하면 기재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신만포 중학교 3학년 아이가 서울과학 영재학교 우선 선발하였고, 우선 선발은 아시다시피 이제 캠프라는 3차 시험을 보지 않고 합격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뭐 원촌중, 목정중, 서일중, 경환중, 용강중, 신동중 이 아이들이 이렇게 갔습니다. 준비한 인원은 이제 1차 준비한 인원을 다 합치면 28명이었고요. 최종 합격한 인원이 21명이라 75% 합격했습니다. 놀랍죠? 저희가 작년에는 20명 준비했는데 16명 합격했거든요. 그러니까 80% 합격했습니다. 2차 합격자들 대상으로 3차 캠프를 하는데, 2차 합격자 중에서 3차 캠프에서 떨어진 친구는 딱 한 명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떨어진 친구들은 그럼 어떻게 되느냐? 영재고가 떨어지면 보통 플랜 B로 과학고등학교, 또 전국 단위 자사고인 의대부고, 하늘고, 민사고, 상상고, 혹은 세화여고 흔들고 쓰거든요. 근데 저희가 과학고등학교가 지금 현재 1차만 발표났는데 저번 주 금요일날 발표났습니다. 29명 합격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 설명이 들어오기 전에 작년에 과학고를 간 친구들이 올해 과학고를 가려고 예정하는 친구들에게 응원차 이제 놀러 갔거든요. 우리 학교는 이런 학교야, 세종이랑 한성아, 이렇게 와서 고마운 마음에 카드를 줘서 지금 밥을 먹여 보냈더니 카드가 분실되었습니다. 오겠죠? 이렇게 합격했고요. 올해 KMO 1차 실적은 이렇게 금상 4명 비롯해서 이렇게, 고등 KM은 우리가 저희가 처음 해봤습니다. 왜냐면 작년 KMO에서 금상 나왔던 아이들이거든요. 그래서 기본기로 그냥 고등 KM 한번 봐봐라 했는데 전원 다 수상했습니다. 이렇게 실적이 나왔고요. KJMO나 성대경시 이런 경시들 수업들도 저희가 수업을 구성하는 경우 중에 수업을 구성하지 않고 기본적인 실력으로 발휘하는 아이들도 있는데, 올해 성대경시의 전기에서는 대상을 비롯하여서 이렇게 수상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이렇게 매년 실적을 내고 있는 학원인데 진짜 실적을 내고 있구나 자신 있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작년도 영재학교는 서울과학영재학교 중명 우선 선발 전달해서 이렇게 16명이고요. 과학고등학교는 총 19명 같습니다. 실적상에 드러난 것처럼 이 지역에 있는 아이들이 저희 학원 아이들이 보통 다 갑니다. 그래서 올해 영재학교뿐 아니라 작년 같은 경우에는 신만포 중학교에서 영재학교 4명 갔는데 다 저희 아이였고요. 용광중학교 전원 다 저희 아이들만 합격했습니다. 그래서 자신 있게 준비하시려고 한다면 영재고센터가 괜찮다. 합격률도 높은데 잘하기도 한다. 이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작년 KMO 실적이고요. KMO 2차 실적이기도 합니다. 저희 올해 KMO 2차는 저번 주 금요일 날 갔거든요. 그래서 아직 실적이 나와있지 않았는데 곧 방송으로 나갈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그 전년도에 2023학년도에 영재학교랑 과학고등학교 실적인데 매년 영재학교 실적이 나오고 과학고 실적이 나오면 영재학교 인원수보다 과학고 인원수가 조금 더 많더라고요. 그래서 올해 저희가 영재학교가 21명 됐으니까 과학고는 조금 더 많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합니다. 제가 영재학교 과학고 얘기만 막 했는데 영재고센터가 이름이 영재고센터다 보니까 영재고 과학고등학교만 가르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시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저희가 만들어진 시점은 2020년도고 어머님들도 아시다시피 이제 3호 같은 사거리에 반포 파인만 또 압구정 파인만이 다 저희 학원이거든요. 그래서 압구정 파인만과 반포 파인만이 최상위권 아이들을 가르치는 학원들로 유명한데 특히 영재고랑 과학고등학교를 가겠다라고 하는 아이들을 좀 집약해서 공부시키고 싶어서 2020년도에 개원을 했고 지금 영재고나 과학고를 준비하는 아이들보다 더 많은 숫자의 아이들이 선행과정으로 세화고등학교에서 세화여고에서 현대고등학교에서 1등급을 받아 좋은 대학을 가겠다는 목표로 공부하는 아이들이 더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세화여중, 경원중, 원촌중, 신만포중, 용강중에 정도권인 아이들이 다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 있게 혹시나 선행을 준비하신다고 하더라도 영재고센터가 좋다 이렇게 설명을 드립니다. 파인만 학원은요 리처드 파인만이라는 그 물리학자 이름에서 좀 따온 부분이 있는데요. 사실 스펠링은 다릅니다. 그래서 좋은 선생님을 모집해서 좋은 학생들을 가지고 교육적인 학습 프로그램으로 잘 관리시켜서 성장시키는 게 저희의 모토입니다. 그래서 애초부터 잘하는 아이들이 와서 공부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고 사실 저희 학원의 흑지대반이라고 불리는 아이들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정교권인 아이들로 탄탄하게 공부시키고 있거든요. 근데 마찬가지 프로그램에 좋은 학생들을 만들어가기 위한 걸 좀 더 중점적으로 가르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잠깐 방심하면 공부를 안 하더라고요. 또 잠깐 방심하면 내신 성적 삐끗하거든요. 그래서 같이 노력해서 조금 더 노력해서 내일이 더 나은 아이를 만들자 이렇게 교육시키고 있습니다. 영재고센터 모습이고요. 저희가 개원했을 때는 4층의 일부 공간에서 학원을 시작했는데 현재는 4층부터 7층까지 4층은 전실을 다 쓰고 있고 5층도 거의 대다수를 쓰고 있고 6층, 7층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일부 공간에 아이들의 합격 수기 같은 것들을 달아서 이 선배가 이렇게 공부를 했구나 이 선생님한테 배웠는데 우리 선생님이네 이런 걸 알 수 있게끔 해놨고요. 여긴 저희가 합격자의 길이라고 해서 합격한 아이들의 합격 수기랑 명단 같은 것들을 기록해놨습니다. 여기 돌아가면 있거든요. 그리고 4층에는 초등학교 아이들이 이제 글자들이 많으면 읽기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예쁘게 알록달록 치장해서 노트 우수야 뭐 상점 몇 점 받으면 이런 거 받을 수 있어 굿즈가 이런 게 있어 이런 거 해서 동기부여 시키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이제 중학교 1학년 올라가니까 초등학생들이 아니죠. 중학생이죠. 지금부터는 저희 나소미엠 부원장님이 초등팀하고 중일팀 담당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중1 아이들을 어떻게 가르쳤고 어떻게 가르칠 건지 설명해 주실 거고요. 끝나고 나면 저희 과학과가 어떻게 과학을 하는지를 과학과 원장님이나 부원장님 오셨어야 되는데 수업 중이셔서 제가 열심히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맞아주시고. 안녕하세요. 여기 초등부터 중1까지 담당하고 있는 나소민 부원장입니다. 우선 저희 관에서 중1 아이들을 어떻게 관리하는지 먼저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저희 쪽에 이제 문의를 주시는 어머님들이 가장 많이 하시는 질문 3가지로 먼저 시작을 해볼 건데요. 첫 번째는 이제 저희 학원에 몇 학년부터 입학이 가능한지 물으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여기 계신 분들은 해당이 되실 수도 있고 혹은 동생이 있으시면
궁금하실 수 있는 부분이라 제가 넣어놨고요. 저희는 프로그램제를 보시면 알겠지만 예비 중1도 있고 그 다음에 예비 초6부터 시작해서 예비 초3까지 현재 초등학교 2학년 학생들도 저희 쪽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제를 보시고 해당하는 과정이 있으시다면 저희 쪽에 시험 보시고 들어오시는 거 가능하시고요. 혹시 그 프로그램제 상에 우리 아이는 아직 맞는 반이 없는 것 같은데 근데 좀 일찍 공부를 시작하고 싶다라던가 혹은 주 1회짜리로라도 좀 공부를 해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 계시면 그냥 지체 없이 저희 쪽에 문의 주시고 테스트 보신 다음에 꼭 저희 정규반이 아니더라도 개별 맞춤 수업도 진행 중이고 그 다음에 그렇게 개별 수업 하시면서 저희가 중간에라도 같은 학년의 아이들이나 같은 과정의 아이들이 모이면 반을 개설해드리고 있으니까 이 부분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 파이만이 여러 개의 지점이 있습니다. 어머님들께서 가장 많이 들어보실 만한 파이만이 이 근처에 반포 파이만, 그 다음에 압구정 파이만, 이촌 파이만 이렇게 있으실 텐데요. 저희까지 모두 다 같은 파이만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저희는 같은 파이만이기 때문에 같은 관리를 가지고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약간의 명칭이나 방식이 조금 다를 수는 있지만 거의 대부분 비슷한 형태의 관리를 들어가고 있는 학원이고요. 대부분의 교재 라인업이나 프로그램들도 비슷하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 중에 저희가 영재고센터라는 이름을 가진 학원이기 때문에 가지는 차이점이라면 고1 과정, 즉 공수 1, 2 과정에 한해서만 조금 속진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존재한다 정도의 차이라고 보시면 돼요. 왜 이렇게 되냐면 영재학교나 K부반에 들어가기 위한 조건 자체가 공수원 개념 이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념을 이수만 하면 성취도가 좀 아쉽더라도 영재학교반에 목표한다면 들어가실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굳이 극심화까지 다 다루지 않고 빠르게 공수원 2를 응용 정도까지 훑어본 다음 빨리 K부반에 들어가고 싶다 하는 아이들도 저희한테 꽤 다수의 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 아이들 대상으로 속진반 형태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뒤로 가서 한 번 더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요 고1 과정에 한해서만 좀 커리큘럼이 다르게 구성되어 있고 그 외에는 모두 다 동일한 커리큘럼으로 구성되어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저희 학원이 영재학교나 과학부를 목표로 하는 아이들만 들어오냐라고 물으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는 영재고, 과학고 커리큘럼도 구비되어 있지만 의치대, 자사 일반 라인도 저희가 모두 다 커리큘럼들이 구비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어머님들이시더라도 저희 쪽에 들어오실 수 있으시고요. 만약에 우리 아이가 공부를 하다가 영재고나 과학고를 가겠다 하면 그 시기나 그 상황에 맞춰서 저희가 프로그램 안내를 해드릴 거고요. 만약 공부를 하던 중에 난 도저히 K모가 아닌 것 같아 다시 선행을 하고 싶어 라고 한다면 언제든 저희 쪽에 이야기하셔서 그 학생이 공부했던 시점 기준으로 다시 공부를 이어가실 수 있게 프로그램 재안내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부를 하시면서 적절한 시기에 원한다고 하면 K모반으로 갔다가 다시 돌아오시는 것들이 언제든 가능하다라는 점이 저희 반의 좀 장점이라고 보실 수 있겠네요.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아이들이 아직은 성장 중에 있는 아이들이기 때문에 당연히 잠재성이나 가능성에 가장 많은 포커스를 두고서 아이들을 판단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연히 시험들도 보고 엄연히 통과 기준이라는 것도 있겠지만 그 통과 기준이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일부 유형이 부족하면 그 부분을 채우면서 혹은 여러 가지 저희 쪽에서 제시해드리는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좀 더 아이들이 더 성장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제시를 계속 해드리고 있고요. 아이들이 어쨌든 저희 쪽에서 공부하면서 학습 능력이나 그리고 학습량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성장할 수 있게끔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또한 저희가 이제 진로들이 정해지시면 거기에 맞게 프로그램들도 안내해드리고 있으니까 저희 쪽에서 공부를 하시면서 영재고나 과고 목표 혹은 아니면 다른 특목 자사 목표가 있다라고 하면 그 부분 안내해 주시면 거기에 맞춰서 이렇게 공부를 해나가셔라 라고 전체적인 로드맵도 저희가 매번 상담 진행해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자세한 관리 방법 설명해 드릴 텐데요. 지금 중1이 해당되는 아이들 같은 경우는 이제 거의 대부분 중등 과정에서 고등 과정 선행이 저희 쪽에서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중등 과정의 경우는 대수 파트 안에서는 프리노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왼쪽에다가 프리를 쓰고 풀리 문제들은 오른쪽에 오답을 할 수 있게끔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고등 과정을 진행하는 아이들의 경우는 저희가 프리오트 쓰는 걸 좀 많이 힘들어하는 양이 너무 많기도 하고 힘들어하기 때문에 보통 이제 저희가 이렇게 자체 교재를 제작해서 책 안에서 직접 아이들이 프리오트 대신 겸용해서 쓸 수 있게끔 이렇게 다 편집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기본 정석이나 개념 원리라고 적혀져 있는 모든 아이들은 저희가 다 자체 교재화 시켜 놓았고 교재에다가 직접 풀이가 될 수 있게끔 저희가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여기에서 저희가 풀이나 이런 것들 첨삭이 진행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과정을 배우면서 단어 평가들을 보게 되는데 그 평가에서 틀린 문제들은 오답 노트를 따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아이들 동기부여 차원에서 저희가 상벌점 제도 운영하고 있고요. 당연히 벌점은 거의 대부분 주지 않습니다. 벌점이 들어간다라고 하면 어머님들도 꼭 알게 되시게끔 저희가 전화 상담도 다 모두 진행해드리고 있고 웬만하면 받지 않는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거의 대부분 상점 위주로 저희가 아이들한테 주고 있는 상황이며 아이들이 그냥 출석만 해줘도 너무 고마워서 저희가 상점도 계속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점을 차곡차곡 모아서 저희 학원 굿즈로 교환해가는 형식으로 동기부여 진행하고 있고요. 저희가 한 400점 정도 모으면 라미샤프 각인된 것들도 저희가 주고 있는데 그거 타가는 게 아이들한테는 가장 큰 목표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재밌게 진행하고 있고요. 어머님들께서는 수업이 끝나고 나면 이런 성취도표를 받아보시게 될 거예요. 성취도표는 그 아이들이 오늘 수업 태도는 어땠는지, 과제 성취도는 어떠하였는지, 오늘 나간 과제가 무엇인지들을 직접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머님들도 집에서 아이들을 체크해 보실 수 있으시고요. 아까 말씀드린 상벌점도 저희가 어머님들께 같이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단원 테스트를 봤다면 단원 테스트에 대한 성적과 통과 유무 발송해드리고 있고 혹시 미통과가 됐다라고 하면은 따로 연락드려서 재시험 날짜 잡아드리고 필요하다면 보강도 저희가 진행하고 있고요. 그 외에 그 반에서 그날 진행했던 내용들이나 혹은 특이사항 혹은 공지사항들이 있다면 이 부분도 저희가 노트해드리고 있습니다. 이 표들은 요 성적표들도 함께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단원 평가는 방금 말한 저런 성취도표에 간단하게 점수 표기가 되어 나간다면 과정이 끝날 때마다 혹은 중간중간 보는 월말 평가 등 이렇게 좀 큰 시험들에 대해서는 성적표가 배부되고 있습니다. 각 문항별로 단원, 그 다음에 유형들이 자세하게 나와져 있고요. 그걸 보시면서 어머님들이 우리 아이가 어느 단원이 얼마큼 부족한지 어떤 유형을 틀렸는지를 좀 확인해 보실 수 있고 마찬가지로 성적표 발송과 함께 저희가 전화로도 한 번 더 성적표 해석해드리고 있습니다. 혹시 성적이 통과 기준에 미달하거나 혹은 어떤 한 과목이 되게 좀 낮게 나왔거나 할 경우에는 통과 점수가 나왔다 하더라도 그 단원을 어떻게 저희가 보완해드릴지 솔루션도 함께 같이 제공해드리고 있으니까 받아보시고 우리 아이가 이 부분 아쉬웠던 거 채우면서 가실 수 있게끔 저희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이 모든 사항들은 저희 나눔 톡방이라는 톡방을 통해서 제공되고 있습니다. 어린이께서 저희 학원에 입반을 하게 되시면 저와 그 다음에 그 아이를 담당하는 모든 선생님들이 한 톡방에 초대가 됩니다. 그래서 그 아이가 특강을 듣고 있으면 특강 선생님, 정규반 선생님이 모두 다 한 톡방에 있게 될 거고요. 그 방에서 각각 선생님들께서 수업에 관련된 피드백을 아까 성취도표와 함께 보내드려 주실 거예요. 당연히 이제 단원 끝나고 혹은 과정이 끝나고 보는 시험인 성적표들도 모두 다 발송해 주실 거고요. 그래서 그 단톡방 안에서 저희가 이렇게 어머님들과 대화 나누고 있고요. 그 외에 어머님들께서도 저희한테 질문해 주셔도 가능합니다. 학원으로 전화해서 수강료나 이런 부분들 질의응답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학원 통해서 하셔도 상관없고요. 혹은 이 톡방 통해서 그냥 궁금하신 부분 남겨주시면 저희가 확인하는 대로 답변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결제 부분이나 혹은 휴강 안내 부분들 이런 것들도 저희가 톡방 안내 통해서 해드리고 있어서 좀 더 원활하게 저희랑 소통하실 수 있다. 이 부분이 저희 관의 좀 어떻게 보면 장점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이 외에 요거는 지금 중학교 과정에선 해당이 되지 않는 부분이라 저희가 건너가도록 할게요. 근데 혹시라도 이제 자녀분 중에 좀 더 어린 동생이 있다면 저희 초등 과정 하는 초등 정규생들 반에서는 요 도전 세컷 문제라고 해서 초등 영재원이나 혹은 초등 경시 내용 문제들도 저희가 수업 중에 다뤄드린다라는 거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서부터는 이제 자기주도에 관련된 문제인데요. 아이들이 어쨌든 이제 중1이 되면 스스로 공부하는 습관도 되게 중요한데 사실 그냥 자습실에 보내면
아이들이 관리가 잘 안 되는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저희가 매일은 불가하고 매주 수요일 3시부터 10시까지 숙제교실이라는 것을 오픈해 놓고 있습니다. 여긴 재원생이라면 누구든 무료로 이용 가능하시고요. 이때 3시부터 10시까지 숙제교실에 오시면 저희 정규반 선생님 한 분이 이 안에 계시면서 간단한 질의응답 정도가 가능한 그런 자습실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만약에 그 주에 내가 수업을 들었는데 숙제하려니까 잘 모르겠다, 이 개념이 생각이 잘 안 난다 하시면 그 선생님께 물어보고 다시 한번 개념 설명 받고 문제풀이 진행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저희 학원 입반하신다 라고 하실 때는 수요일 수업을 빼놓고 이 숙제교실을 이용해 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중1 아이들도 굉장히 많이 이용을 하고 있으니까 웬만하면 이 시간대를 잘 활용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요. 수요일이 만약 안 된다 혹은 아니면 수요일 외에 다른 시간대도 이용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현재 지금 어머님 계시는 요 5층 이 공간이 저희 스터디 카페로 평상시에는 이용이 되는 곳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그냥 4층 데스크에 입퇴실만 이야기해 주시면 이용이 가능하시고요. 여기에는 담당 선생님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냥 정말 말 그대로 혼자 자습하고 가는 곳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제 중1이 되면 10시에 수업이 끝나실 텐데요. 10시에 수업 끝나고 그날 배운 거 혹은 좀 그날 좀 아쉬웠던 것들 공부 더 하고 가겠다 하는 아이들이 이제 조금씩 느는 학년입니다. 중1은. 그래서 그런 아이들은 10시에 남아서 좀 쉬었다가 10시 10분부터 여기 스터디 카페가 이제 재개가 되기 때문에 10분부터 여기에 들어와서 공부 좀 더 하다가 하원하는 거 가능합니다. 다만 밤에는 저희가 좀 위험하기 때문에 퇴실 시간을 2번으로 제한합니다. 11시에 한번 퇴실 가능하고 12시에 최종 퇴실 이렇게 저희가 운영하고 있으니까 아이들 남아서 11시까지 50분만 좀 더 공부하고 가겠다 하면은 11시까지 공부 더 하다가 가는 거 가능합니다. 이 부분도 잘 이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성취도표나 성적표, 단원평가 등등 여러 가지 내용들은 약간의 명칭만 다를 뿐 같은 방식으로 중2와 중3 입시관에서 동일하게 운영되고 있으니까 같은 관리 방법으로 중2, 중3이 되더라도 받아보실 수 있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습니다. 저희 프로그램을 좀 더 간단하게 알려드릴게요. 이제 중1이 되시면 학년 과정에 상관없이 모두 다 5시 20분에서 10시 수업으로 전환이 됩니다. 이 부분 참고해 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주 2회 저희 수업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참고해 주세요. 우선은 중등과정 같은 경우는 저희 동일하게 3개월 커리큘럼이고요. 2달 기본, 그 다음에 한 달 정도 심화 이렇게 진행되는 게 보통의 커리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번 겨울은 워낙 좀 짧습니다. 저희가 10월 중순 개강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설이나 이런 것들을 빼고 나면 대략 2달 좀 남짓 수업이 진행이 되기 때문에 사실 이번 분기에 한해서는 기본과 심화가 동시 병행될 가능성이 좀 많습니다. 이 부분은 조금 겨울 학기의 특성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대부분의 학기에서는 2달 기본, 한 달 심화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습니다. 근데 이제 중학교 1학년이 되면서 시간이 늘어나기 때문에 보통 저희가 1, 2, 3교시 체제로 운영이 됩니다. 그래서 1, 2교시는 담임 선생님, 3교시는 부담임 선생님 체제로 진행이 될 거고요. 이제 막 조금 선행이 아직 많이 되어 있지 않은 반의 경우는 차근차근 나가겠지만 조금 선행이 되어 있고 혹은 저희 쪽에서 그래도 좀 몇 개월 공부를 해서 어느 정도 틀이 잡힌 아이들이라고 한다면 저희가 수업 진행하다가 좀 더 강하게도 되겠다 싶을 때 중간에 하다가 다른 과정 하나를 조금 더 추가해서 진행할 수도 있고요. 혹은 아니면 진행하다가 기존에 잡혀져 있는 교재보다 좀 더 센 교재들이 더 추가가 될 수도 있는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딱 예비 중에 처음 이제 한번 시간을 늘려서 하는 거라 저희가 우선은 조금 보수적으로 잡아놓은 편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진행하면서 변경되는 사항 있으면 어머님들께 계속 진행 여부 말씀드릴 예정이고요. 고등과정의 경우는 대부분 이제 3개월, 기본 3개월, 심화 3개월에서 총 6개월 과정 기본 컨셉입니다. 대부분의 파이만들은 다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요. 기본 정석하고 실력 정석하던가 아니면 기본 정석하고 센을 가던가 혹은 개념 원리 가고 센을 가던가 이런 식으로 보통 컨셉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근데 아까 제가 앞서 말씀드린 속진반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공수 1, 2에 한해서는 기본 정석하면서 센 문제풀이를 병행하는 약간은 센 커리의 반이 존재하고요. 이 반에서는 센을 C까지 다 풀리지 않습니다.
심화까지 다 진행하지 않고 기본 응용 정도 약간의 심화가 가미된 그 정도 문제풀이를 빠르고 강하게 진행해드리면서 테스트는 심화 난이도로 모두 진행합니다. 그래서 만약 이 시험을 통과한다 라고 하면, 그리고 성취도도 어느 정도 나오고 과제 성과율도 좋다 라고 판단되면 그때는 3개월의 끝으로 공수2로 바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공수2도 동일한 과정으로 테스트가 들어갈 거고요. 그렇게 공수2까지 모두 완료가 되면 6개월의 이 모든 과정을 끝내고 K모반이나 혹은 대수까지로 넘어가실 수 있는 속진반이 존재합니다. 근데 만약에 혹시 이런 반을 들어갔는데 너무 아이가 어려워한다거나 혹은 성취도가 좋지 않다, 혹은 조금 더 문제풀이가 진행돼야 된다라고 하면 문제풀이를 한 번 더 진행하고 그 다음 과정으로 넘어갈 수 있게끔 도와드리고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만 저희 쪽에 좀 특이한 커리큘럼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외에 모든 반들은 대수부터는 무조건 다 꼬박꼬박 밟아갑니다. 공수 1, 공수 2는 좀 빠르게 가더라도 대수부터는 기본 3개월, 심화 3개월 모두 밟아가면서 혹시 이전에 좀 아쉬웠던 공수 1, 2가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한 극심화를 병행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조금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지금 저희 쪽에 이제 있는 아이들 중에 공수와 공수2를 빠르게 속진으로 진행하지 않는 반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아이들은 기본 정석과 쌤도 같이 병행하는데 왜 3개월로 속진이 아니라 그 아이들은 보통 기본 정석하고 지금 실력 정석을 넘어가고 있거든요. 현재 저희 쪽에 있는 재원생들 중에서는. 그럼 그런 아이들은 왜 그러냐라고 묻는다면 그 아이들의 우선 니즈를 먼저 저희가 매번 파악을 하는데 보통 K모를 빠르게 가고 싶어요 라고 말하는 니즈가 그렇게 많지 않은 반이기도 하고, 혹은 그렇지 않고 좀 따박따박 모두 다 심화까지, 극심화까지 다 하고 싶어요 라는 니즈가 좀 더 많았던 반이라면 굳이 저희가 속진을 밟지 않고 기본 밟고 실력 밟고 모두 다 밟아가면서 차근차근 올라가는 형태의 커리큘럼을 진행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그 반 아이들 어머님들과 그다음에 여러 가지들의 상담과 저희의 판단 여러 가지들을 통해서 커리큘럼이 좀 잡히기 때문에 혹시 어머님들께서 저희 쪽에 다니시면서 저는 조금 더 속진을 원한다 라던가 혹은 뭐 이런 커리큘럼 원한다 라는 것들이 있으면 저희 쪽에 문의 주시면 저희가 그 부분들을 다 고려해서 그 다음 커리큘럼들을 짜는 데 반영하고 있으니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등과정의 경우에는 이제 중등과정이랑은 좀 테스트 방식이 다릅니다. 중등과정은 기본 2달, 그 다음에 심화 1달 해서 3개월 동안 두 회독을 도는 게 기본 컨셉이기 때문에 기본을 할 때는 기본 단어평가 보고 기본이 끝나면 기본 총괄, 그 다음에 심화를 할 때는 심화 단어평가 보고 심화가 모두 다 끝나면 전체 총괄을 통해서 다음 반배정이 이루어지는 형태라고 저희가 진행되고 있다고 말씀드리면, 고등과정은 워낙 양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몇 회독을 돌릴 수 있는 과정이 아니어서 저희가 한 번에 심화 총괄로 저희가 반배정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근데 그렇기에는 아이들이 3개월 동안 공부하고 한 번 시험 보는 게 워낙 부담이 많이 큰 상황이고, 저희 또한 그 한 번의 시험으로 아이들 평가하는 게 좀 무리가 있다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보통 고등과정에서는 과정을 끊어서 월말 평가로 저희가 중간중간 체크를 합니다. 그래서 누적 테스트고요. 예를 들면 뭐 첫 번째 달에 1강부터 6강까지 진행이 됐으면 1강부터 6강까지 월말 평가를 한번 보고 혹시 부족한 단원이 없는지 있으면 그걸 채우면서 그 다음 달 진도가 나가는 거고요. 두 번째 달까지 11강까지 나갔으면 1강부터 11강까지를 두 번째 달 말에 월말 평가 보고 또 아쉬운 게 있는지 판단, 그리고 마지막 달에는 전체 단원에 대한 전체 평가를 보고서 다음 반배정 이렇게 이루어지신다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고등과정과 중등과정은 테스트가 좀 차이가 있으니 이 부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중일과정부터의 로드맵들을 한번 쭉 적어본 건데요. 보통 중등과정은 3개월의 기본 하나의 기본 심화 과정이 빠지는 게 이제 보통의 컨셉의 저희 커리큘럼이기 때문에 이렇게 쭉 나열해 본 거고, 모든 과정을 다 따박따박 밟아가는 좀 어린 학년의 경우는 이제 특강이나 이런 레벨업 없이 다 따박따박 밟아가게 하는데, 보통 이렇게 다 밟아간다라고 치면 1년 6개월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근데 지금 특강 가능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들은 이제 레벨업을 할 수 있는 단원들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특강 대체 가능의 바로 왼쪽이죠. 어머니 보시는 거에 왼쪽에 있는 대수 파트의 완성도가 좋으면 그
그 특강으로 통해서 저 부분을 스킵하고 그 다음 대수로 건너갈 수 있게끔 저희가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1-1 완성도가 좋으면 1-2는 특강 들으시고 2-1로 넘어가세요 라고 해서 레벨업을 한번 가능. 3-1 완성도가 좋으면 3-2는 특강으로 대체하고 고등상, 공수원이죠. 현재 바뀐 명칭으로는 공수원으로 레벨업 할 수 있게끔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참고하셔서 현재 우리 아이의 과정과 그 다음에 레벨업 할 수 있는 시기들을 잘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공수원까지 넘어왔으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빠르게 가는 3개월 속진 커리를 타면 빠르면 6개월, 그렇지 않다면 1년 정도 소요가 되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사실 나이가 많거나 혹은 나 영재과고를 빨리 가고 싶은데 중1 후반부다 라고 하면 사실 이 아이들한테는 지금 남은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웬만하면 성취도가 나오는 아이들이라면 속진 과정을 저희가 추천을 드리지만 사실 어린 아이들 이제 막 이제 예비 중 1이 되는데 현재 뭐 공수 1, 2 진행하고 있다라고 하면 사실 진도가 느린 건 아니거든요, 절대로. 그런 아이들한테는 웬만하면 다 밟아가는 루틴을 저희가 추천드립니다. 어차피 K모를 가시거나 영재학교 간 나중에 공부를 한다고 하더라도 공수 1, 2 심화는 단단하게 준비할수록 유리하기 때문에 당장 지금 뭔가 조급하거나 혹은 빨리 K모를 넘어가는 게 더 유리하다라고 판단되지 않는 이상 웬만하면은 따박따박 밟아가는 커리를 추천드리고 있으니 이건 학년이나 그 학생의 지금 상황에 따라 좀 저희가 추천드리기 다르다라는 부분들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요즘 추세를 좀 말씀드리면 옛날에는 공수2까지 끝나면 대부분은 다 K모반으로 넘어가셨는데 요즘에는 대수까지는 다 하고 가시는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대수 기본을까지를 하든 아니면 심화까지 좀 제대로 밟고 미적분만 남긴 채로 넘어가시는 게 요즘 추세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렇게 갔을 때 좀 더 돌아왔을 때나 추후를 봤을 때 안정성이 좀 더 보장되기 때문에 저 또한 아이가 너무 이제 나이가 좀 있거나 하지 않는다면 대부분은 대수까지는 그래도 하고 가세요 라고 말씀드리는 편이고 어린 나이에 대수가 다 끝났는데 나 미적분까지 그냥 다 돌고 갈래요 라고 하는 건 추천하지 않습니다. 미적분 개념은 나중에 어머님께 다 공부해보셨겠지만 아무래도 조금 더 머리가 영글어야 되는 부분들이 필요한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사실 대수에 나오는 수열이나 삼각함수 일부는 K모에서도 필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배우고 가시는 게 이득이 되지만 미적분 내용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대수까지가 단단하게 다 완료되셨다면 K모로 빨리 넘어가시는 걸 추천드리고 좀 더 성장하고 아이가 좀 더 컸을 때 그때 다시 미적분을 하시는 게 좀 더 효과적으로 아이들도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추천드리고 있다는 거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나중에 원장님께서도 말씀해 주시겠지만 지금 현재 저희가 중1부터 이제 내신들을 다 보기 시작하거든요. 올해부터는 대부분 나오는 결과들을 보거나 혹은 중2, 3 아이들의 이제 결과들을 봤을 때 저희 영재관에서부터 중등 과정부터 차근차근 공부했던 아이들이 대부분 이 주변 학교의 1, 2등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전교권은 거의 대부분 다 영재관 출신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다 그런 아이들이 저희 현재 중2, 3에도 재원하고 있는 아이들이기 때문에 웬만한 전교생 그리고 잘한다. 좀 이 학교에서 좀 공부 좀 한다 하는 아이들은 저희가 공부 가르쳤던 아이들이거나 혹은 지금 저희 쪽에서 공부하고 있는 아이들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잊고 저희 쪽에 맡겨주시면 좋겠다라고 제가 잠깐 어필해 본 거고요. 저희가 내신 대비도 아마 궁금하실 거예요. 이제 내년에는 아마 거의 대부분 학교들이 내신을 보실 거라서 이번에 저희가 중1 중에서 서일만 1학기 내신을 받고 나머지는 모두 다 1학년 2학기 내신을 받습니다. 당연히 뭐 경원이나 안 보는 학교들도 있습니다만 대부분 학교들은 다 진행을 했고요. 1학기에 진행되는 아이들은 어쩔 수 없이 저희가 메인으로 진행되는 학교가 아니기 때문에 정규반은 스탑되지 않고 정규반은 정규반대로 수업을 진행하면서 특강 형식으로 서열중을 따로 저희가 챙겼습니다. 4회에서 5회 정도 저희가 특강 진행했고 직전 대비 진행했고 그렇게 해서 서울중 당연히 100점 나왔고요. 중간, 기말 모두 다 예쁜 성적으로 다 마무리했습니다. 그리고 2학기에서는 지금 중간고사 본 형태인 거고 다음 주부터 저희가 좀 빠른 아이들은 다음 주, 아닌 아이들은 모두 다 다다음 주 정도부터는 모두 다 내신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2학기 보는 아이들은 워낙 많은 아이들이 이제 시험을 보기 때문에 저희가 정규반은 올스탑 된 상태에서 내신 대비로 전환되는 체제가 된다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저희가 미리 이 중학교 1학년 2학기 내신을 왠지 올해는 볼 것 같다라는 생각에 여름부터 미리 좀 작업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쪽 중1 재원생 아이들은 여름방학 때
저희 정규반 내에 그 3교시 부담임 시간에 모두 다 1학년 2학기 수업들을 다 깔았었어요. 미리. 그래서 여름방학 때 정규반에서 이미 한 번 1학년 2학기 전체를 다 훑어본 상태였고, 그렇기 때문에 9월에 개강된 반에서 한 주 수업하고 바로 내신 대비가 들어갔을 때 좌우회차에서도 충분히 저희가 내신 대비가 가능했던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번 내신 대비도 마찬가지로 정규반 스탑되고 4회에서 5회 정도, 거기에 직특 포함하면 5회에서 6회 정도 저희가 수업을 진행해드리고 있는 상황인 거고, 매회 실전 모의고사 보고 있고, 그 다음에 킬러 문제나 최다 오답, 최다 빈출 문제들로 구성된 저희 내신 문제집으로 문제풀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은 내신 문제집을 다 끝내고도 시간이 남기 때문에 그 남는 시간에 뭐 수학의 신, 그 다음에 A급, 그 다음에 최상위 수학, 블랙라벨 등등 아이들이 그 역량이 되는 아이들 같은 경우, 당연히 이제 일부 정말 극소수의 아이들은 좀 아직 어려워하는 아이들도 있어서 그런 아이들은 뭐 셀이나 이런 문제집을 풀겠지만, 그렇지 않은 대부분의 아이들은 다 이 정도 극심한 난이도에서 저희가 나올 만한 문제들 위주로, 혹은 어렵게 나올 만한 단어들 위주로 웬만한 최고 난도 스텝들은 다 풀리고 나서 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진행하고 있고요. 저희 모의고사는 되게 어렵게 냅니다. 다른 곳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저희는 40분이라는 되게 타이트한 시간에, 그리고 모든 학교들 객관식 본다고 해도 다 상관없이 주관식 모두 다 진행하게끔 시켰고요. 그렇게 해서 되게 타이트하고 좀 어려운 문제들 위주로, 예를 들면 저희가 모의고사에서 그냥 거저먹는 문제들이라고 하죠. 그런 문제들은 최소한으로 줄이고 거의 대부분 조금씩은 생각이 다 필요한 문제들로만 구성해서 계속 단련을 시켰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아이들이 시험 문장에 갔을 때 좀 시간 여유가 좀 된다, 그리고 좀 체감 난이도가 쉽다, 다 어디서 봤던 문제들이다 라는 느낌으로 그래도 좀 자신감을 얻고 문제풀이가 들어갈 수 있게끔 이렇게 대비가 되어 왔었고, 기말도 이번에 그렇게 동일하게 진행될 예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특히 세화 같은 경우는 문제가 좀 압박으로 나오기 유명한 학교죠. 그래서 좀 문제량이 되게 긴다던가, 사실상 문제의 난이도는 그렇게 어렵진 않지만 좀 시간적 제한이 좀 아이들한테 압박감이 들게끔 하는 이제 학교들로 유명한데, 그 학교의 아이들도 저희 쪽이 워낙 타이트하게 이런 모의고사를 봤기 때문에 실상 갔을 때는 시간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부족했다라는 평은 많지 않았습니다. 대부분은 다 잘 봤고 세화에서도 당연히 100점 나왔고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저희가 학교별로 일정 내신표들을 다 보내드리면서 요 일정표대로 학교별로 진행을 다 했고요. 지금 요 학교들이 현재 저희가 데리고 있는 모든 학교들을 다 적어놨고 원촌중만 빠져 있습니다. 왜 빠졌냐면 이 모든 학교들은 모두 다 이번 중간고사에서 100점 나왔고요. 저희가 근데 원촌중만 저희가 3명을 지금 준비했었는데 얘네들이 다 90점대가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하나에서 2개 틀린 건데 모두 다 저희가 대비했던 문제 나와서 아이들이 더하기 실수를 한다거나 개수 세다가 뭐 이런 식으로 실수들을 틀린 거지, 모두 다 아이들이 알고 있는 문제들이었기 때문에 저희한테 정말 많이 혼났고요. 이번에 원촌중 아이들이 꼭 100점을 맞겠다 약속을 했기 때문에 여기에 제가 다음 PPT에는 원촌중까지 껴있을 거다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어쨌든 저희가 원촌중 빼고는 모두 다 100점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요. 쉽지 않은 결과거든요. 저희가 그걸 하고 있으니 이번 중1 어머님 되시는 어머님들도 저희 믿고 맡겨주시면 저희가 결과로 보여드리겠다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희 예비 중1 프로그램들 보시면 프로그램들 나와 있고요. 여기에 신설반이라고 적혀 있는 반들만 이번에 저희가 이제 신설로 깐 거라서, 이 반들은 인원이 모이지 않으면 폐강될 수 있거나 혹은 다른 과정으로 대체해서 열릴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참고하셔서 나중에 이반 테스트 보시거나 하실 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이런 반들, 지금 배수를 이번에 이 반은 기본 정서까지 한 반이거든요. 근데 이 아이들이 이번에 K5반으로 안 넘어갈 수도 있는 아이들이라서, 그러니까 좀 더 배수 심화까지 다 하고 하겠다 하는 아이들이라서 지금 이 반은 실력 연습 문제를 가지고 한 번 더 겨울방에 돌리고 봄 정도에 이제 K5반을 두드려 볼 아이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밑에 있는 아이들도 마찬가지로 공수투 이제 막 다 실력까지 끝내고 나서 봄이나 혹은 여름 정도쯤에 K5반으로 이동 예정인 아이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이번 겨울 학기에는 대부분 이동하는 K5반으로 이동하는 아이들은 대부분 다 중1입니다. 그러니까 예비 중2죠. 예비 중2 아이들이 대다수, 웬만한 아이들은 다 K5로 넘어갈
예정이라서 사실 이제 예비 중 1이 되는 아이들한테는 이번에 가도 좋지만 한 텀 있다가 봄이나 여름에 움직이는 것도 권유를 드립니다. 근데 권유하는 타이밍을 이제 어머님께서 보셔야 되는데요. 내가 만약에 내년 예비 중 1 되는 5월에 보는 KMO에서 나는 그래도 조금이라도 한번 상을 받아보려고 노력하고 싶다 라고 하시면 겨울에 움직이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도 조금이라도 공부하시고 시험 보시는 게 좋으시니까요. 왜냐면 봄에 가면은 3월부터 5월 시험까지 얼마 준비 못하고 가는 거기 때문에 그것보다는 차라리 겨울에 가셔서 한번 이론 쭉 훑어보시고 그 다음에 5월에 시험이라도 봐보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나는 KMO 당장 5월은 아니고 그냥 좀 제대로 차분히 기본 과정 잘 마무리하고 선행 과정 잘 예쁘게 마무리하고 제대로 중1 때부터 준비해서 중2 때 내가 좀 뭔가를 해보겠다라고 하시면은 봄이나 여름 정도쯤으로 예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반들이 다 지금 깔려져 있고요. 그다음에 네, 지금 현재 KMO 반도 저희가 이번에 겨울에 열리는 반들은 월수금 주 3일 이렇게 반으로 개설됩니다. KMO 반들은 입문반이 항상 하나씩 반들이 열릴 거예요. 그래서 요일이 언제 열릴지 저희가 미정이기 때문에 매번 KMO 반에 들어가시는 분들은 KMO 반 들어가는 입반 기준으로 요일을 한번 다시 세팅할 것을 좀 생각하시고 움직여 주시는 게 좋고요. KMO 반은 주 3일 고정이시니까 이 부분도 참고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다양하게 저희 특강들도 깔려져 있고요. 아까 보신 3-2나 1-2 레벨업하는 아이들은 이런 수업들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 방학 특강들도 깔려져 있으니까요. 이 부분들도 참고해 주시고 저희 특강 같은 경우는 대부분 다 신설이기 때문에 이제 어머님들께서 신청을 하시되 대신 그 신청자가 일정 이상 되지 않으면 폐강될 수 있음을 알고 있으셔야 되고요. 또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번 겨울 학기는 기간이 되게 짧습니다. 그래서 공수원이나 공수2 같은 경우 그 다음에 대수까지 처음 시작하는 아이들은 그 과정을 저희가 이번 겨울 학기 정규반 내에서는 다 다룰 수가 없기 때문에 양이 너무 많아서 공수1 같은 경우는 행렬과 순열 조합, 그 다음에 공수2 시작하는 반의 경우에는 도형의 방정식 단원, 그 다음에 대수 시작하는 반의 경우에는 뒤에 나오는 수열 파트들, 이렇게 각각의 파트들은 정규반에서 다루지 못하고 겨울방학 특강을 같이 한 세트로 들어주셔야 됩니다. 이번에. 그래서 그 부분 참고하셔서 겨울방학 특강도 과정에 따라서는 필수로 들어주셔야 되는 것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한 번 다 이수했던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굳이 듣진 않으셔도 괜찮으시고요. 이 외에 아까 잠깐 언급은 했지만 혹시 자기 아이가 지금 저희가 열려져 있는 반에 맞지 않은 요일이라던가 혹은 맞는 과정이 없다 라고 생각이 되시는 분들도 그냥 우선은 테스트 한번 봐주시고 저희가 PPT라고 개별 맞춤 수업들이 존재합니다. 한 분기 정도씩 진행해드리고 이걸 진행해서 다음 어떤 반 하나를 타겟하고 그 반에 들어가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해드리고 있으니까 이런 수업들 이용하셔서 레벨업을 하실 수도 있고 혹은 원하시는 반까지 저희가 입반하기 전까지 계속 맞춤으로 진행해드리는 거니까 너무 정규반에 맞는 반이 없다고 해서 그냥 포기하지 마시고 이런 수업도 있으니 그냥 테스트 보시고 저랑 상의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 가르쳐 주시는 선생님들이십니다. 선생님들이 가르쳐 주시고요. 저희 선생님들은 되게 친절하십니다. 굉장히 제가 자부하고요. 굉장히 친절하시고 굉장히 헌신적이시고요. 그리고 제가 그렇게 해달라고 계속 요청드리고 있고요. 그래서 아마 저희 학원에서 제일 무서운 건 저일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대부분 분기를 잡겠다 하면 제가 나서는 상황인 거고요. 대부분 선생님들께서는 아이들을 그냥 되게 재밌게 수업하시고 최대한 아이들 이렇게 예뻐해 주시는 분들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좋으신 분들이세요. 네. 이제부터 과학 설명해 주실 거고요. 저희 원장님 다시 모시도록 할게요. 박수 한번 주세요. 오늘 수학 레벨 테스트를 보고 나면 나중에 부원장님하고 상담을 하시게 될 텐데요. 저희 부원장님이 인터넷상에서는 되게 친절하게 설명해 주신다라고 좀 이렇게 알려주셨더라고요. 제가 고민하고 있던 건 파인만 명세고센터는 잘 알려지지 않았는데 파인만 어딘지는 모르겠는데 여자 부원장님이 설명을 잘 해주시더라 이런 얘기 들었어서 왜 제 얘기는 없을까 이렇게 고민했었습니다. 수학과 원장님, 제가 과학 프로그램은 아까 대신 설명드린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래도 원론적인 내용들을 설명하는 건 의미가 없을 것 같아서 좀 다르게 준비해봤습니다. 왜 과학을 미리 공부해야 할까?
그렇죠? 교육 과정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과학 공부를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하시는 어머님들도 일부 있으시고 또 공통과학이 중요하다고 들었는데 수학과 달리 과학은 미리 할 필요까지는 이제 없어진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시는 어머님들도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챗 GPT에게 물어봤습니다. 왜 과학 공부를 해야 되니? 라고 했더니 이렇게 답해주더라고요. 기초 개념을 더 잘 이해할 수 있고 학업 부담을 줄일 수 있고 기타 등등으로 설명해줬습니다. 근데 사실 이런 건 중요한 내용이 아니고 이게 중요합니다. 2015 개정 교육과정이 어머님들이 혹시 첫째 자제분이 있으시거나 있으실다면 그 친구들은 이렇게 공부하고 있습니다. 이제 현재 고등학교 1학년 아이들까지는 이 과정으로 했거든요. 그래서 통합과학이랑 물리1, 물리2, 화학1, 화학2 이런 식의 교육과정명을 갖고 있었고 수능에서는 이런 과목이 나왔습니다. 근데 우리 지금 중학교 1학년 올라가는 아이들은 2022 개정 교육과정으로 수능은 통합과학하고 통합과학만 봅니다. 이게 이제 어머님들 중에 좀 젊으신 분들은 수능을 이렇게 보시기도 했거든요. 통합과학으로 1학년 때 배우던 과정들을. 근데 그게 우리 아이들 때 부활했습니다. 근데 이 수능은 아직 나온 적이 없는 거죠. 올해 본 수능하고 다른 겁니다. 그리고 일반 선택 과목으로 불리는 물리학, 화학, 생명과학, 지구과학 또 이름이 조금 바뀌었는데요. 이게 원 과목이 이렇게 물리학, 화학, 생명과학, 지구과학으로 바뀌었습니다. 근데 이름만 바뀌었다라고 생각하시면 큰일 납니다. 현재 고등학생들은 또 고등학생들이었던 아이들은 물리학 1을 어렵거든요. 선택도 잘 안 하고 화학 1을 1년간 배웠습니다. 근데 이 아이들은 그렇게 공부했던 과목이 교과 내용이 그리 많이 줄진 않았거든요. 근데 아니야 안 줄었는데 이 아이들은 한 학기에 끝냅니다. 그래서 과목은 그대로고 이름은 조금 바뀌었지만 분량도 그대로인데 한 학기입니다. 근데 이 한 학기에 배우는 이 수업을 이제 보통 과중이 아니고 특목고가 아니라고 하면 3개 정도 선택해서 듣거든요, 어머니. 물론 이제 문과고 이과고가 없어졌기 때문에 크로스에서 좀 도망갈 수 있는 구석도 있고 변화시킬 수도 있겠습니다만 2개 이상 아니면 3개는 들어야 됩니다. 많이 듣는 친구는 이게 다 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거를 2학년 1학기 때 끝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어머님 또 다른 포인트가 물투, 화투, 생투, 지투는 지금 고등학교 아이들에게는 이게 진로 선택 과목이었거든요. 그래서 세화여고, 세화고등학교에 가도 이 투 과목들은 A, B, C로만 표시되고 석차 이런 것들이 안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고3 때 배우는 이런 과목들은 아이들에게 부담이 그렇게 크게 되지 않고 수능 과목으로 선택해도 되고 선택 안 해도 되는 상황이니까 내가 열심히 집중해서 할까 해서 나에게 특장점을 보여줘야겠다 싶으면 화투 선택하고 그게 아니다 싶으면 화원 선택해도 되는 구조였습니다. 수능은. 근데 수능은 1학년 과목인데 2학년 과목의 부담은 2학년 1학기 때 때려놓고 투 과목은 다 이렇게 2개씩 찢었거든요, 어머니. 근데 이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 2개로 찢은 과목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게 물투, 화투, 생투, 지투인데 이 투 과목이 다 진로 선택 과목이라는 이름은 그대로지만 상대평가입니다. 5등급 석차제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현재 고등학교 아이들도 내신 따기가 어렵거든요. 내신 경쟁이 치열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투 과목 공부했을 때는 석차가 안 나왔었고 그게 A, B, C만 나왔는데 이 아이들은 이 투 과목을 배울 때도 인원수도 많이 없는데 상대평가도 들어가고 절대평가인 A, B, C, D, E가 병기되는 겁니다. 물론 변화된 포인트에 이제 표준 편차라는 게 없어서 안 표현돼서 지금 고등학교 아이들은 특목고인지 자사고인지 일반계 고등학교인지를 Z스코어라고 하여서 이걸로 유추할 수 있었거든요. 근데 그건 사라져서 이 아이가 특목고인지 아닌지 모를 수 있다라고 말하시는 학부모님들도 계시고 전문가들도 있으신데 그렇지 않습니다. 입학사정관은 다 압니다. 근데 이게 석차가 나오는 거예요. 그럼 어머님 우리가 일반계 고등학교든 특목고등학교든 석차가 나오는 고등학교를 선택해서 가고 싶은데 고3 때까지 이걸 해야 되는 상황인 겁니다. 그래서 과학 공부를 해야 된다. 챗 GPT랑 다른 데다. 근데 나아가서 어머님 이렇게 이게 지금 세화고등학교의 올해 프로그램이 아니고 내년에 입학하는 아이들 현재 중학교 3학년 아이들이 입학하는 아이들의 프로그램인데 수학은 바뀌는 게 없거든요. 원래 세화고등학교가 실제로 좀 빨리 수학을 좀 빨리 냈습니다. 그래서 공통수학 1, 2가 1학년 때 1학년 과목이었고 2학년 때 미적분 1하고 대수를 1학기 때 2학기 때는 미적분 2 이게 원래 그냥 일반적으로 수학을 많이 시키고 잘하는 학교들이 갖는 프로그램인데요. 근데 과학이 달라진 겁니다. 과학은 보시다시피 엄청나죠? 통합과학 1, 2를 달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수학과학의 과목들이 여기서 선택을 해야 되고 그렇죠?
근데 이게 원과목과 투과목들이 2학년 1학기 때 다 포진되고 2학년 2학기 때도 포진되고 3학년 때는 고급 과목으로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과학 공부의 선행이 생각보다 되게 중요해졌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세와 요거도 가장 드라마틱한 변화는 사실 세와 요거거든요. 제가 이거 프로그램에 답지는 못했는데 왜냐면 이제 설명회 때 구두로만 알려진 내용이라 그렇습니다. 세와 요거가 가장 독특하게 많이 변했는데 공통수학 1, 2가 1학년 1학기, 1학년 2학기거든요. 수상, 수학 대부분의 학교가 다 수상, 수학입니다. 심지어 영재 학교도 그 표현되기로는 그냥 수상, 수화라고 하고 있는데 세와 요거는 1학년 1학기 때 공통수학 1, 2 1학년 2학기 때는요 대수, 확률과 통계 2학년 1학기 때는요 그러면 미적분 1 그렇게 들어가겠죠. 2학년 2학기 때 미적분 2 들어가고 왜 세화고등학교랑 세화여고가 선행 프로그램으로 수학을 이렇게 땡기느냐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아주 어려운 과목들 고급 미적분, 고급 대수 이런 과목들은 특목고등학교가 아니면 신청하는 인원도 없고 가르칠 수 있는 강사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대학을 보내고 싶은 학교 또 독점적으로 내가 이 지역 내에서 잘하는 학교라는 걸 드러내고 싶다라고 하면 커리큘럼 상에 고급 수학에 고급 미적분에 고급 대수라는 고급 혹은 심화 수학 이런 과목들을 개설해서 아이들을 유치를 해야 되고 그게 3학년 2학기면 의미가 없습니다. 생기부는 벌써 제출했으니까 3학년 1학기까지 땡겨야 되니까 그러니까 교육과정을 2학년 2학기 때 사실상 다 마무리 지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 과목들이 다 상대평가죠. 절대평가가 없는데 그래서 수학 공부를 당연히 많이 해야 되는 거는 제가 수학 강사니까 설명하지 않아도 아실 거고 이거는 만약에 수학을 안 해도 된다라고 하는 전문가가 있다고 하면 말을 들으시면 안 됩니다. 말이 안 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과학도 해야 됩니다. 과학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수능 과목으로는 통합과학 1, 2가 나오니까 과학 부담이 줄었네가 아니라 원과목이었던 2학년 1학기 과목을 다 몰렸으니까 물리학, 화학, 생물과학, 지구과학을 생명과학, 지구과학을 다 해야 되는 거구나. 빨리 해야 되는 거구나. 2 과목을 다 할 필요는 없겠지만 내가 물리학을 잘하면 물리 과목으로 특장점을 부여해야겠구나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이제 세화고등학교의 실질적으로 프로그램 그 전에는 학교에서 보여줘서 가배치해 놓은 일과 보기 좋게 만들어진 프로그램이었고요. 이번엔 이렇게 세화고등학교에서 내년도에 25학년도 입학하는 아이들에게 이런 과목을 학년별로 이렇게 배분할 거다라고 표현한 커리큘럼입니다. 현대고등학교도 발표했는데 현대고등학교는 2학년 1학기 때에 원과목이었던 물리학, 화학, 생명과학, 지구과학 중에 생명과학만 2학년 2학기 때로 돌려놓고 물리학, 화학, 지구과학은 2학년 1학기 때 배부해놨습니다. 이거는 학교에서 숨쉴 구멍은 만들어줄게. 2학년 2학기 때 힘들면 생명과학은 그때 공부해. 그리고 특장점을 그때부터 만들자라고 커리큘럼을 만든 것 뿐입니다. 근데 매년 조금씩 변하겠죠. 올해 처음 시작하는 겁니다. 2025 기정교육과정이 고교학점제가 현재 중3 아이들이 처음 하는 거니까 우리가 지금부터 그렇게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면 한 3년 정도 되면 자리를 잡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중1 아이들은 걱정하기보다는 이렇게 흘러가고 있구나라는 걸 알고 수학 공부도 과학 공부도 쉬지 않고 해야겠구나.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영재고센터 과학 실적인데요. 영재고센터가 개원한 이래 영재고 과학고등학교를 같이 보내고 있거든요. 수학과학. 근데 영재고센터의 과학이 좀 독특한 거는 영재고센터 수학은 제가 운영하고 있는데 과학은 압구정 파일만 과학, 영재고센터 과학, 고등부 과학이 다 같은 원장입니다. 그래서 운영을 할 때 고등부 프로그램까지 바라보고 계획해서 운영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요. 실적은 뭐 그렇게 크게 의미가 없죠. 잘한다 이 정도로. 프로그램적으로는 이렇게 중학교 1학년 올라가는 아이들에게 중1 물리화학이랑 중2, 중3 과학 전과정을 가르치는 일요일 수업이 있고 중1과학 전과정이랑 중1과학 핵심이라고 해서 완전으로 진행하는 수업이 일요일날, 수요일날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과학 수업은 토요일날, 일요일날, 수요일날이 주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영재고센터 과학이 압구정 파일만 과학과 같은 과학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캠퍼스별로 요일을 달리하여 같은 수업이 열립니다. 그래서 압구정 파일만이 그리 멀진 않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내가 일요일날 수업이 안 된다, 그럼 토요일날 열리는 압구정 파일만에서 수업을 들어도 무방합니다. 이해되시죠? 그리고 나는
과학의 중요성을 알고 있기 때문에 중1 과학부터가 아니고 중2 중상 과학이나 고등 과학을 하고 싶었다라고 하면 그 2학년, 3학년 프로그램에 들어가면 됩니다. 2학년, 3학년 프로그램에 테스트를 보고 학년 구분 없이 입반이 가능한데 하위탑으로 공부해서 물리원 가르치고 하위탑으로 화학2 하는 이런 다양한 클래스들이 있죠. 이렇게 물리원이나 화학원, 물리2랑 화학2와 같은 심화된 과학 수업을 하는 수업은 영재고센터에만 있습니다. 고정형. 그래서 중등과학까지는 압구정하고 영재고센터가 같이 운영하고 있고 고등과학 중에서는 영재고센터에서 와서 수업을 할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과거에 고등학생을 키우셨던 어머님들은 이제 보통 이야기 들을 때 중학교 과학이 끝나고 나면 빨리 원과목으로 들어가야 된다 이런 얘기 많이 들으셨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원과목으로 들어가기 전에 통합과학을 반드시 열심히 잘 해놔야 됩니다. 왜냐면 수능 과목이니까. 이해되시죠? 그래서 통합과학이 중요하다 이 정도 생각하셔서 통합과학을 부르는 이름이 두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통합과학이라고 부르는 교과명으로 부르는 단체도 있고 혹은 브릿지 과정이라고 부르는 단체도 있는데 통합과학으로 부르는 수업을 들으셔야 됩니다. 브릿지 과정은 아직 그 과정을 잘 가르쳐보지 못한 선생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통합과학 가르치는 분이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중2 중상 과학에는 이렇게 다양한 클래스가 있는데요. 저희 과학의 특징이 이제 영재고반, 과학고반 이런 과명이 붙을 때가 있거든요. 근데 영재고반이라는 타이틀이 붙으면 영재학교를 대비하는 아이들만 입반이 가능하고 과학고반이라는 타이틀이 붙으면 과학선행이 좀 빨리 됐거나 과학고를 희망하는 아이들이 그 반에 들어가면 좋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런 거 보시고 혹시 추가적으로 문의사항 있으시면 저희 학원 전화 주시면 과학과 부원장이나 원장님이 전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과학 프로그램은 여기까지 설명했고요. 어머님들 그 컬러 프린트 되어 있는 종이에 광고 남겨주시고 레벨 테스트 신청해 주시면 이렇게 일반적인 내용이 아닌 우리 아이에게 맞는 과정이나 그 프로그램들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나가시기 전에 책상에 두셔도 되고 저나 저희 부원장이나 저 옆에 선생님 계시거든요. 놔두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그 전에 질문 있으시면 제가 무엇이든지 답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거 혹시 있으실까요? 제가 이걸 좀 끄겠습니다. 네, 어머니.